여러분,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5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건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약해지는 순간부터 뇌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난청과 뇌 위축의 연결고리를 연구해온 뇌 건강 박사 김정우입니다. 연구실에서 어르신들의 뇌 영상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 뇌가 가장 빠르게 약해지는 출발점인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시거든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볼륨을 한두 칸 올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두세 번 물어봐야 알아듣게 되고 전화 통화는 점점 불편해지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뇌 영상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귀가 나빠지는 속도와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가 정확히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귀로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그만큼 빠르게 활동을 멈추고 신경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귀 하나만 잘 관리해도 뇌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사례를 수없이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연구실 안에만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가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포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연구 끝에 얻은 결론, 하루 10분 귀 훈련만으로 뇌가 되살아나는 핵심 원리를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고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2개와 10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가족의 기억력과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장모님께서 어느 날부터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씩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도 자꾸 대묻으시고 손주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느리셨죠. 대화가 자꾸 끊기고 말소리를 놓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가족 모두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본인이 대화를 놓칠 때마다 민망해 하시곤 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말수도 줄어드셨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하셨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신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기억력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약속을 자꾸 까먹으시고 심지어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 알고 있던 귀 운동과 소리 자극 훈련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귀 뒤를 마사지하고 소리 듣기 훈련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제 말을 믿고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귀 뒤를 2분씩 마사지하시고 하루 10분씩 자연 소리를 들으며 집중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2달 뒤 장모님은 텔레비전 소리를 예전처럼 작게 틀어도 또렷하게 들린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셨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먼저 질문을 하시고 손주 이야기에 웃으시며 반응하셨죠. 몇 달 전만 해도 말소리를 놓칠까봐 표정이 굳어 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손주의 목소리에도 바로 반응하시더군요. 신기한 건 기억력도 함께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약속도 잘 기억하시고 며칠 전 이야기도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귀 마사지를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셨다고 하세요.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장모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하시니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귀 습관을 바꿨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난청과 뇌 건강의 연결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난청이 뇌를 약하게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뇌를 망가뜨리는 위험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청각신경의 에너지 고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가 약해지면 뇌는 소리를 해석하느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귀라면 소리가 들어왔을 때 뇌가 자동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귀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를 억지로 증폭시키고 뭉개진 소리를 해석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한국노년청각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난청 초기 단계에만 있어도 인지 영역의 에너지 소모가 40%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뇌가 평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더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님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전화 통화만 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30분 통화했을 뿐인데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지쳐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내가 소리를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디오나 말소리를 따라 말하는 15분 훈련으로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각신경이 소리에 익숙해지면 뇌가 쓰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하면서 체력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훈련하면 오히려 신경을 더 쉽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적당한 볼륨으로 시작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소리만 듣는데도 피곤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 순환 저하 문제입니다. 귀와 뇌는 같은 혈관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귀 주변 혈관이 막히면 뇌까지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가뇌혈관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난청을 가진 노년층은 뇌혈류량이 평균 15% 낮았다고 합니다. 15%가 줄어든다는 건 뇌세포들이 산소 부족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72세의 김정호님은 귀가 먹먹해지던 시기와 기억력 저하 시기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두 가지가 관련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귀 뒤를 원을 그리며 눌러주는 4분 마사지가 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귀 뒤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절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안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귀가 답답할 때 머리까지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청각 자극 부족으로 인한 신경퇴화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청각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청각신경은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청각신경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리 자극이 줄어든 노년층은 신경 반응 속도가 30%나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가 느려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 말을 걸었을 때 그 소리가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 정미라님은 혼자 사시면서 집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조용히 지내시다가 가끔 자식들이 전화할 때만 대화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 집중력까지 함께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 소리를 들으며 소리 방향 찾기 훈련을 5분만 진행해도 신경이 깨어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자연 소리를 틀어놓고 눈을 감은 채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청각신경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명이 있는 분은 작은 소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시작하면 이명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볼륨을 높여가면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듣는 소리의 종류가 너무 적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양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들어보세요. 네 번째는 턱 긴장으로 인한 귀 주변 압박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턱과 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 근육이 굳으면 귀 주변 순환이 떨어지고 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구강근육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턱 긴장이 심한 노년층에서 청력 저하 위험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턱 근육이 경직되면 귀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함께 눌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오근태 님은 밤에 이갈이가 심하셨습니다. 자면서 이를 갈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고 그런 날은 귀 먹먹함이 더 심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두 가지가 관련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턱을 풀어주니까 귀도 함께 좋아지셨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닫기를 10회 반복하고 턱을 좌우로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동작을 5회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턱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귀 쪽 순환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턱을 움직일 때 딸깍 소리가 나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딸깍 소리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혹시 아침에 턱이 굳어 있는 느낌이 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턱 이완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극도의 정적 혹은 소음 환경입니다. 너무 조용한 것도 문제고 너무 시끄러운 것도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환경은 귀와 뇌를 모두 지치게 만듭니다. 생활환경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극정적 환경이 오히려 청각 민감도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조용한 환경에 계속 있으면 귀가 소리를 잊어버리거든요. 반대로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신경이 지쳐서 반응을 멈춰버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80세 김선옥님은 조용한 방에서는 작은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고 반대로 시장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귀가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적 시간과 자연 소리를 적절히 번갈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중 일부는 조용히 지내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연 소리나 부드러운 음악을 작게 틀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귀가 다양한 소리 환경에 적응하면서 균형을 되찾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자기기 소음은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불규칙하고 날카로워서 귀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집은 너무 조용한가요? 아니면 너무 시끄러운가요? 균형을 맞춰보세요. 여섯 번째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청각 자극 감소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귀는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대화라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 빠르기,
억양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청각신경과 뇌가 함께 훈련됩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면서 대화가 줄어들면 이 훈련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노년사회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적은 노년층은 청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단순히 고독한 게 아니라 귀와 뇌가 함께 퇴화하는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누군가와 10분 이상 대화하세요. 가족이면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전화 통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주고받는 시간을 매일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난청이 뇌를 망가뜨리는 경로는 6가지나 됩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심각한 문제들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뇌를 약하게 하는 요소를 이해했으니 귀와 뇌를 살리는 실천법을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10분으로 귀와 뇌를 살리는 실천법,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귀 뒤 순환 자극 강화입니다. 귀 뒤에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귀 뒤 움푹 파인 곳을 만져보세요. 바로 여기가 혈관과 신경이 동시에 지나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게다가 림프순환까지 개선돼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 곳을 자극하는데 3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2분, 저녁에 자기 전에 2분, 이렇게 하루 4분만 투자하세요. 손을 따뜻하게 비빈 다음 집게 손가락과 중지로 귀 뒤 움푹한 곳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압력을 주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됩니다. 한 곳에서 10번 정도 원을 그린 다음 조금씩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귀 뒤 전체를 마사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손이 차가울 때 바로 자극하면 혈관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반드시 손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 시작하세요. 손을 비비거나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귀 뒤를 한번 눌러보세요. 단단한가요? 부드러운가요? 만약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마사지 하시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소리 집중 훈련입니다. 자연의 소리는 뇌의 긴장을 풀고 청각세포의 민감도를 끌어올립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파도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우리 뇌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에서 자연 소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하루 10분만 자연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고 자연 소리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까운지 느껴보세요. 새소리가 들리면 그 새가 어디쯤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바람 소리가 들리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느껴보세요. 이렇게 소리에 집중하면 청각신경이 깨어나면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어폰보다는 스피커 사용이 더 안전합니다. 이어폰으로 들으면 소리가 귀에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피로감을 줄 수 있거든요. 스피커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듣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자연 소리는 작은 볼륨으로 들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가 오히려 청각신경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자연 소리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그 소리를 매일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발음 근육 활성화 운동입니다. 입, 턱, 목 근육이 움직이면 귀 주변 신경도 함께 깨어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말을 하는 근육과 귀를 지배하는 신경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 에, 이, 오우, 이 5개 모음을 크게 발음하세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분명하게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모음을 5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아 할 때는 입을 세로로 크게 벌리고, 에 할 때는 입꼬리를 양옆으로 당기고, 이 할 때는 이를 드러내듯이 웃으면서, 오 할 때는 입을 동그랗게 모으고, 우 할 때는 입을 앞으로 쭉 내밀듯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입 주변, 턱 주변, 목 주변의 모든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귀로 가는 신경도 함께 자극을 받는 겁니다. 하루에 2~3번만 해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턱이 긴장돼 있으면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크게 벌리면 턱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기를 늘려가세요. 평소 말할 때 입을 크게 벌리는 편인가요? 요즘 어르신들은 말할 때 입을 작게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근육도 안 쓰이고 신경도 자극받지 못하죠. 의도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정적과 소리 자극의 균형입니다. 뇌는 일정한 자극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너무 조용해도 안 되고 너무 시끄러워도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하루 중 2시간 정도는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는 아무 소리도 틀지 않고 정적 속에서 쉬는 겁니다. 명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이면 좋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자연 소리를 작게 틀어서 귀를 깨워두세요. 볼륨은 아주 작게 배경음악처럼 깔아놓는 정도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듣지 않아도 귀가 자연스럽게 소리를 감지하면서 신경이 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자기기 소음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같은 전자기기 소리는 불규칙하고 자극적이어서 오히려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켜고 배경 소리로는 자연 소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정적이 많나요? 소리가 많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귀와 뇌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5번째는 매일 대화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을 해도 실제 대화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과 대화할 때 귀와 뇌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매일 최소 10분 이상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가족과 통화해도 좋고, 이웃과 인사 나누는 것도 좋고, 친구와 차 한잔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주고받는 시간을 매일 확보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하세요. 입 모양을 보면 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고,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노인정,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만으로도 귀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실천법만 꾸준히 하시면 귀와 뇌가 함께 되살아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난청은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니라 뇌가 약해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귀와 뇌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귀가 나빠지면 뇌도 함께 무너집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귀가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포기하시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귀와 뇌를 함께 자극해서 신경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귀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소리 해석에 에너지를 모두 빼앗기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끊어지고 고립되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옵니다.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루 10분만 귀 마사지와 소리 자극을 꾸준히 하면 뇌가 다시 깨어나며 인지 속도가 안정적으로 올라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키울 필요도 없어지고 대화가 편해지면서 사회생활도 활발해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되찾게 됩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한쪽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면서 혼자 고립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활기차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귀 건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70대든 80대든 관계없이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 장모님이 그랬고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하시니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삶 전체를 바꾼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귀 뒤를 2분만 마사지해 보세요. 손을 따뜻하게 하고 귀 뒤 움푹한 곳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뇌 전체를 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차이를 느껴보세요. 머리가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는 느낌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 뒤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뒤면 가족들도 알아챌 만큼 달라지실 겁니다. 3개월 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 귀 뒤 마사지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 작은 배려에 큰 보답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